그러면 저희가 사진 4장을 봤었을 때 분명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 충실히 따랐어요. 줌도 했고요, 인물 사진 모드로 바꿨고, 뒤가 너무 뿌해지지 않게 포커스 값도 올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왜 아쉬울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전 팀장. 저는 이성호 포토그래퍼입니다. 저희 이성우 작가님께서 벌써 3번째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잘 찍는 꿀팁 1편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고 댓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성우 작가님의 1편을 보고 든 생각은 우리 매장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굉장히 오랜만에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댓글들 한번 살짝 보고 가자면요. 네. 다들 꿀팁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굿이네요. 요즘은 사람들이 24시간 휴대폰을 끼고 살고 있는 현실인데 영상 속 카메라 기능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인물 사진에 확대가 있다는 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발줌, 휴대폰 줌, 비포, 애프터로도 다음번에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줌 때리기, 인물 사진, 빛이 풍부한 곳이 좋음, 이렇게 요약도 해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작가님 인스타도 많이들 물어보셔서 하단에 고정 댓글도 해놓을 예정이고요. 지금 댓글로도 작가님의 인스타 아이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들도 작가님이 나오시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정말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보다도 빨리 답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궁금한 점은 작가님 편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도 주실 거고요. 또는 다음번 우리 매장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 작가님의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잘 찍는 꿀팁 1편의 수강생이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요. 찍어보셨어요? 그 궁금한데요? 결과물을 네. 작가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네. 우리 매장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1편을 보시고서 많이들 도전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아쉽게도 플레이스 네. 명칭을 저희에게 날려주신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네, 저도 기다렸는데요. 남겨주신 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음식 사진 한번 핸드폰으로 도전해 보셨다면 플레이스의 반영은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블로그에라도 업로드 하시고 그 링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이 찍은 사진 한번 보는 건가요? 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을 해가지고 주변에 너무 뿌연 거를 좀 10일 정도로 맞추고 음식에 포커싱을 하라 를 따라 해봤는데요. 작가님의 피드백은 한 방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팀장님께서 하신 거는 인물 모드로 바꾸고 맞습니다. 포커스 값을 수치를 올리고 그리고 줌을 한 것, 요 3가지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판에다가 집중을 하고 확대를 해보고 뒤에를 뿌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는 아니다 보니까 뒷 배경을 치우는 거는 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더 찍으신 게 있나요? 그것까지 보고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희 또 매니저님께서 본인도 도전해 왔는데 네, 한번 네. 작가님 네. 보여달라고 요청을 보겠습니다. 주시더라고요. 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줌을 이렇게 당기신 것 티가 나네요. 줌을 하신 티가 납니다. 그때 1편에서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밥벌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네. 저도 지금 이렇게 4장 사진을 보면서 그때 참 기우였다. 기분이 왜 좋죠? 왜냐면은 가장 옆에서 들었던 사실은 수강생 1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으면은 어렵네요. 핸드폰 사진 찍는 게.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끼리 내부적에서 얘기했던 건 작가님께서 밥벌이를 걱정하셨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 사진 4장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진 4장을 봤었을 때 분명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 충실히 따랐어요. 줌도 했고요. 인물 사진 모드로 바꿨고 뒤가 너무 뿌해지지 않게 포커스 값도 올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가 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럼 오늘은 그 2탄이 찾아온 걸까요?
네, 2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탄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잘 찍는 꿀팁에 대해서 아낌없이 밥벌이를 나눠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다음번에는 더더욱 다양한 꿀팁, 사진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와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 사진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팀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숫자요? 네. 0, 1, 1, 2, 3, 5, 8, 13.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규칙성이 있는 수열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까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앞에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0과 1을 더하면 1이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요. 3과 5를 더하면 8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한 게 다음 항이다. 이걸 바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사진을 찍는데 왜 갑자기 수학 얘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연속하는 두 항을 예를 들어서 2, 3, 5, 8, 8, 13. 연속하는 두 항을 나누면요. 그 나누는 비율이 1대 1.618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1.618이라는 황금비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황금비가 뭔지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황금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오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 도형에서도 황금비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오각형 안에 꼭지점들을 연결하면요, 이렇게 별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 별의 수치가 5, 8인데요. 5, 8은 1대 1.6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황금비에 가깝죠.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 이런 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 변을 갖다 놔도요 1대 1.618이 성립을 해요. 황금비가 처음 언급된 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가장 신성한 숫자라고 여겼던 것도 바로 황금비였습니다. 황금비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 더 균형 잡혀 보이는, 매력 있게 보이는 비율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황금비를 음식 사진에 적용해 봤을 때 조금 더 음식 사진이 매력적으로 균형감 있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황금비를 어떻게 음식 사진에 적용을 했는지 제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금비는 건축에서도 혹은 미술 작품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패턴인데요. 미술 작품에서 나타난 황금비의 가장 유명한 작품 3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그리고 비트루비우스 최후의 만찬, 요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사진을 살펴볼게요. 이 모나리자 사진을 보시면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황금비의 어떤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릴 때도 1대 1.618 비율을요 이렇게 군데군데 요소별로 맞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금비에 대한 어떤 집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들이거든요. 네, 좀 균형감이 있죠. 다음은 최후의 만찬 사진인데요. 여기에도 1대 1.618 황금비를 숨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춰서 그림을 그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정말 정중앙에다 그렸어도 됐을 거예요. 혹은 조금 더 바닥이 더 나오고 위에다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빈치는 딱 1대 618, 1 나눠서 여기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메인을 배치를 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1대 1.618을 모르는 네. 상태에서 바라만 봤을 때 네. 괜히 안정감이 있다, 편안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게 다 어쩌면 의도한 비율인 거잖아요. 네, 아마 다빈치는 그거를 의도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속에서의 황금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 음식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세로를 보시면 1.618 그리고 요 위에가 1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1로 두고요,
1.618 구도의 음식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나오는 게 느껴지실까요? 배경은 그냥 비워둬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배경을 어느 정도를 배경으로 비워놔야 될까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퍼센트로 바꾸면 메인 공간을 60%, 그리고 메인이지 않은 공간을 40% 이렇게 6대4 정도로 얼추 눈으로 재단을 하셔서 촬영을 하면 황금비에 비슷하게 구도가 잡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사진이지만 1.618, 60%의 메인을 배치했고요. 나머지 40% 1 구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도 주되 시선도 메인에 쏠리게끔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618에 메인을 배치했어요. 나머지 1에 배경을 배치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렇게나 놓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구도로 염두에 두고 다 세팅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시선이 가게끔 메인을 배치를 했죠. 작가님 여기서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 황금 비율을 적용시키려면 네. 음식 가지가 여러 가지인 것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음식들 중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쪽에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만난 교차점이 있잖아요. 이 교차점 어디에다 음식을 배치를 해도 황금비로 찍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저 하이볼이 짠 하는 것도 네. 교차점에 겹쳐 있다 보니까 황금비에 속하는 부분일까요? 네, 지금 이 교차점 걸리게 찍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하이볼이 있는 애들이 생뚱맞게 요쪽에서 온다든지 이쪽에서 오지 않고 중앙도 아니고 완전 오른쪽 치우쳐진 것도 아닌 이쪽에 온 거에는 이 교차점이 만나는 네 가지 선이 모이는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뒀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하이볼이 정말 하단에 서 있다면은 생뚱맞다는 네. 느낌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촬영할 때마다 가상의 선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똑같이 황금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피보나치 수열 기억하시죠? 그 피보나치 수열을 나선을 그려봤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나선 모양이 있어요. 달팽이 껍질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피보나치 나선형을 가지고도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점점점 한 방향으로 수렴해요. 달팽이 모양처럼 돼 네. 있죠. 그래서 이 수렴하는 이 부분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피자체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파스타를 배치했고요. 마찬가지로 시선이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수렴이 되죠. 시선이 가는 쪽에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 배치, 여기, 여기, 요렇게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여러 개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꽂히도록 사진을 촬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복잡한 사진을 찍을 때는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피보나치 나선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좀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편에서의 나선형은 네. 저희가 접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사실은 핸드폰에는 없는 기능이긴 한데요. 네. 카메라에는 사실은 이런 피보나치 나선형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격자무늬의 황금 비율이 저희 카메라에는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는 저희가 그런 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식 사진에 쓰이는 황금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확실히 구도가 있으니까 네. 제가 그냥 찍었던 건 음식 하나를 어딘가에 놓고서 확대를 하고 인물 사진을 11로 맞추고 네. 찍어라 이거에서 구도를 잡고서 사진을 찍어라가 됐으니까 더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여러 개의 음식을 좀 더 예쁘게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개는 뭐 어떻게든 되겠는데 네. 이제 2개, 3개 친구들과 다 주문을 해서 이거를 예쁘게 찍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네 할 때마다 고민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도 오늘 들은 것만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아까 다시 팀장님이 찍은 사진을 한번 지금 1대 1.618로 나눈다고 했을 때요. 1.618 부분에 삼겹살을 위치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황금비대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배경도 1 정도의 배경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좀 가위나 종이컵 그리고 뒤에 배경이 사실 콘센트도 보이고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배경이 조금만 더 깔끔했다면 좋은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618 자리에 메인을 잘 배치를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마 타고난 좀 감각이 있지 않으신가. 하지만 아까 이제 뭐 배경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지금은 이제 그냥 하시다가 훅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만 좀 깔끔했다면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요거는 이제 황금비가 좀 깨진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딱 보면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갤러리에서 음식 사진을 보면 내가 생각보다 1대 1.618 비율을 네.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맛있어 보이네? 이 구도 괜찮은 것 같아 했을 때 찍었던 것들이 작가님한테 비효율적 칭찬을 받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비율을 넘어서 구도까지 잡아서 정말 찍는다면은 조금 더 멋진 퀄리티의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팀장님도 한 단계 더 사진 실력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도 또 다시 음식점에 갈 때마다 황금 비율로 한번 찍는 거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작가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실력보다 많이 실력이 성장했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음식 사진 한번 이전 거와 그리고 1탄을 보고 찍은 것 그리고 2탄을 보고 찍은 것까지 차곡차곡 비교해 보시면서 그래도 이걸 배웠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체감이 있으면 조금 더 뿌듯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오늘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네. 2탄도 열심히 들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안내드릴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황금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황금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황금 비율 자체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다가오느냐, 더 사진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정설로 그렇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미술가와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서 황금 비율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이 많이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들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황금 비율로 찍어야지에 또 갇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율은 내가 독창적으로 뭐 찍으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황금 비율을 알고 찍는 것과 그것도 모르고 독창적으로 가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더라 해서 연습을 해 보시다가 이제 황금비에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도전적인, 실험적인 구도도 연습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황금 비율은 작가님처럼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바로 뚝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연습과 연습을 걸쳐서 이런 느낌이구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아마 이성호 작가님께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다 확인하면서 응원해 주실 테니까 오늘 영상에도 댓글을 통해서 사진에 대한 궁금증 또는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어봤더니 이러이러했다 라는 피드백까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탄으로 작가님과 함께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잘 찍는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매장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사진에 대한 꿀팁 전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작가님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전 팀장이었고요. 저는 이성호 포토그래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